진보와 빈곤 제10권 인간 진보의 법칙 제4장 현대 문명의 쇠퇴. 지금 도달한 결론은 앞에서 도출했던 결론과 완전히 조화된다. 위와 같은 인간 진보의 법칙을 보면 우리의 연구 대상인 정치 경제의 법칙이 보다 높은 법칙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제시한 방식에 의해 토지를 공동재산으로 하면 문명에 엄청난 자극이 되는 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퇴보하고 만다는 사실도 입증된다. 우리 문명과 같은 유형의 문명은 전진하지 않으면 후퇴하며 정질한 있을 수 없다. 나일강 계곡의 문명은 동질성이 있어서 인간을 마치 피라미드의 벽돌처럼 환경에 맞게 찍어내어 갖다 맞추었지만 우리 미국 문명은 그렇지 못하다. 우리 문명은 역사상 성했다가 쇠해버린 문명에 훨씬 더 가깝다. 요즘에는 우리가 진보하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하면 웃음거리가 된다. 우리 시대의 정신은 중국 진나라의 아첨꾼 재상이 시황제에게 고대의 서적을 불태우자고 건의하여 시행한 칙령의 정신과 같다. 이 칙령은 서경과 시경에 대해 언급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과거의 일을 들어 현재 상태를 비판하는 자는 일족을 멸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진보의 시대가 있었듯이 분명히 쇠퇴의 시대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쇠퇴의 시작이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인지되지 못하였던 사실도 분명하다. 아우구스투스가 벽돌의 로마를 대리석의 로마로 바꾸던 무렵에, 부가 늘어나고 장대함이 커가던 무렵에, 군대가 승리를 거듭하여 영토를 확장하던 무렵에, 생활이 세련되고 언어가 다듬어지고 문예가 최고 수준으로 치솟던 무렵에 로마가 쇠퇴기에 접어들었다고 한다면 지각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 로마의 쇠퇴는 그 무렵에 시작되었다. 우리 문명도 확실히 과거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진보하고는 있지만 로마의 진보를 퇴보로 돌려놓았던 그 원인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 과거의 모든 문명을 파괴한 원인은 부와 권력의 불평등한 분배 경향이었다. 이런 경향이 현재의 우리 문명에서 강도를 더하여 나타나고 있다. 임금과 이자는 계속 하락하고 지대가 상승한다. 부자는 더욱 부유하게 되고 빈자는 힘도 희망도 잃고 있으며 중산층은 사라지고 있다. 나는 위에서 이 경향의 원인을 찾아내었다. 또 이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간단한 방안도 제시하였다. 이제는 이 방안을 실천하지 않을 때 필연적으로 진보가 타락으로 변하고 과거의 모든 문명처럼 현대 문명도 야만 상태로 되돌아갈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싶다. 이런 현상의 발생 과정을 설명하는 것은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진보가 퇴보로 바뀌는 과정을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그런 현상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에드워드 기본은 현대 문명을 멸망시킬 수 있는 야만족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현대 문명은 파괴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 인쇄술의 발명으로 인해 책을 찍어내기 때문에 다시는 지식이 소실될 가능성도 없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앞에서 찾아낸 법칙에서 보듯이 사회 진보의 조건은 어울림과 평등이다.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 암흑 속에서 문명의 빗줄기를 처음 감지했던 시점 이래 현대의 발전은 정치적 법적 평등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예를 들면 노예제도의 철폐, 신분의 폐지, 세습적 특권의 일소, 자의적 정부를 대신하는 의회 제도의 도입, 종교 문제에 있어서 개인적 선택권 보장, 지위의 고하와 힘의 강약을 막론한 신체와 재산의 평등한 보장, 거주 이전 직업 선택, 언론 출판의 자유 확대 등이다. 현대 문명의 역사는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된 역사였고 개인적, 정치적, 종교적 자유를 위한 투쟁과 승리의 역사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면 문명이 발전하고, 이러한 경향이 압박받아 뒤로 밀리면 문명이 억제되었다는 사실로 진보의 일반 법칙이 입증된다. 이 경향은 미국에서 완전하게 표현되었다. 미국에서는 정치적 법적 권리가 절대적으로 평등하고 공직 순환 제도로 인해 관료의 권력의 확대도 방지된다. 미국에서는 모든 종교적 내지 비종교적 입장이 동일한 기반 위에 있다. 미국에서는 모든 어린이가 대통령이 될 꿈을 꿀 수 있고, 모든 성인이 공공문제에 있어 동등한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며, 모든 공직자의 자리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국민의 투표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경향이 영국에서 구현되려면 보통선거를 확대 실시해야 하고, 군주제와 귀족제와 교회 성직제의 잔재를 일소해야 한다. 독일이나 러시아에서는 법률에 입각한 제도보다 신권이 더 중시되므로 영국보다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더라도 지배적인 경향은 변함이 없다. 유럽이 완전한 공화정으로 바뀌는 것도 시간 문제이고, 계기만 있으면 그렇게 변할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은 이런 면에서 모든 나라들 중에서 선진국이며, 모든 나라가 가고 있는 방향을 앞서 나가고 있다. 우리는 개인적 정치적 자유로 나아가는 경향이 그 자체로 많은 것을 이룩할 수 있음을 미국에서 본다. 정치적 평등 경향이 낳은 첫 효과는 부와 권력의 보다 평등한 분배였다. 인구가 비교적 희소할 때 부의 분배에 관한 불평등은 주로 개인적 권리의 불평등에 기인하며, 토지가 사적 소유로 전락함으로써 생기는 불평등은 물질적 진보가 진행되어야 비로소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절대적인 정치적 평등 그 자체로는 토지 사유에서 생기는 불평등을 막을 수 없음이 이제 분명해졌다. 또한 부의 불평등한 분배 경향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정치적 평등은 궁극적으로 조직화된 독재에 의한 전제체제나 그보다 더 못한 무질서 속의 전제체제를 낳는다는 점도 분명해졌다. 공화체제를 가장 야만적이고 잔인한 전제체제로 바꾸는 데는 헌법을 고치거나 보통선거 제도를 포기할 필요가 없다. 카이사르 이래 수세기 동안 로마 황제들은 원로원의 권위에 따라 통치권을 행사하는 외양을 갖추었지만, 실제로 원로원은 황제 앞에서 벌벌 떠는 기관이었다. 그러나 형식은 실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국민에 의한 정부는 자유라는 실질이 가장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형식이다. 극과 극은 서로 통한다고 보통 선거에 의한 정부와 이론상의 평등은 일정한 조건만 있으면 간단히 전제체제로 변할 수 있다. 전제체제가 국민의 이름으로 그리고 국민의 힘에 의해 진전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힘의 원천이 일단 확보되면 무슨 일이든 가능하다. 소속감이 없는 계층은 설득이 통하지 않으며, 기득권층은 자신의 권리를 추구하느라 국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는 법이 없다. 이렇게 되면 홍수를 막을 방파제도 없고 홍수를 피할 높은 언덕도 없는 상태가 된다. 대주교의 지도 아래 남작들이 뭉쳐서 대헌장을 제정하여 플란타지니트를 견제한 예도 있고, 중산층이 스튜어트 왕가의 자존심을 꺾어놓은 예도 있다. 그러나 재산만으로 성립된 귀족층은 독재자를 매수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한 투쟁하려 하지 않는다. 이러한 불균형 상태가 악화되면 보통 선거 제도는 권력 원천의 장악을 용이하게 한다. 정부 업무에 직접적인 관심을 두지 않는 계층의 손에 권력이 더 많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은 궁핍으로 고통받고 빈곤으로 잔인해져서 돈을 많이 주는 자에게 투표권을 팔거나 교활한 선동가에 휩쓸리기 쉽다. 이 사람들은 험난한 생활을 해온 탓으로 로마 시대의 칼리굴라 황제나 네로 황제가 부유한 귀족 속에서 광란하는 것을 보고 빈민이나 노예들이 느꼈던 만족감을
방탕하고 전제적인 정부를 볼 때 느낄 가능성도 있다. 공화 제도를 취하는 사회에서 한 계층은 너무 부유하여 공공의 일이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사치스럽게 살고, 다른 계층은 너무나 가난하여 선거일에 몇 달러 받는 것이 어떠한 추상적인 가치보다 커 보일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사회에서 소수는 부유한 가운데 빈둥거리고 다수는 구제책을 알 길 없는 상황에 불만을 품고 부글거린다. 정치꾼들이 권력을 손에 넣고 로마 황제 근위대처럼 매관매직을 일삼거나 선동가가 권력을 잡고 한동안 휘두르다가 더 악랄한 선동가에게 넘어갈 뿐이다. 부의 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진 사회에서는, 그리하여 전반적으로 애국심, 덕, 지성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정부가 민주화될수록 사회도 개선된다. 그러나 부의 분배가 매우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정부가 민주화될수록 사회는 오히려 악화된다. 부패한 민주정치는 부패한 독재 정치보다 그 자체로 더 나쁘지는 않지만 국민성에는 더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불황자, 극빈자 등 노동의 기회가 극히 제한된 계층이나 구걸하지 않으면 훔치거나 굶어야 하는 계층이 선거권을 갖게 되면 파괴적인 결과가 발생한다. 가난으로 고통받고 타락한 계층의 손에 정치 권력을 부여하는 것은 마치 여우꼬리에 불을 붙여 옥수수밭에 풀어놓는 것과 같으며, 삼손의 눈을 빼고 국민 생활이라는 기둥에 팔을 비끄러매는 것과 같다. 권력의 승계가 세습이나 추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현명하고 정의로운 권력자가 덜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부패한 민주정에서는 언제나 최악의 인물에게 권력이 돌아간다. 정직성이나 애국심은 압박받고 비양심이 성공을 거둔다. 최선의 인물은 바닥에 가라앉고 최악의 인물이 정상에 떠오른다. 악한 자는 더 악한 자에 의해서만 쫓겨날 수 있다. 국민성은 권력을 장악하는 자, 그리하여 결국 존경도 받게 되는 자의 특성을 점차 담게 마련이어서 국민의 도덕성이 타락한다. 이러한 과정은 기나긴 역사의 파노라마 속에서 수없이 되풀이되면서 자유롭던 민족이 노예 상태로 전락한다. 지난 세기의 영국처럼 의회가 귀족층과 가까운 한 기관에 불과한 경우에는 대중과 분명하게 격리된 부패한 과두정은 국민성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고 존속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대중의 마음속에서는 권력과 부패가 연관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력이 세습되지도 않고 가장 미천한 지위의 인간이 부패를 통해 부와 권력에 올라서는 모습을 늘 보게 되는 곳에서는 부패를 묵인하다가 급기야 부패를 부러워하게 된다. 부패한 민주정부는 결국 국민을 부패시키며 국민이 부패한 나라는 되살아날 길이 없다. 생명은 죽고 송장만 남으며 나라는 운명이라는 이름의 삽에 의해 땅에 묻혀 사라지고 만다. 국민에 의한 정부가 최악 최저질의 전제정부로 변화하는 현상은 부의 불평등 분배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인데, 이는 결코 먼 훗날의 일이 아니다. 이 현상은 이미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우리의 눈앞에서 신속히 진행되고 있다. 입법부의 수준이 급속히 저하되고 있다. 최고의 능력과 성품을 지닌 인물이 정치를 멀리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정상배의 기술이 정치가의 명성보다 더 효과를 낸다. 투표권은 분별 없이 행사되고 있으며 돈의 위력이 증가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개혁의 필요성을 이해시키기가 어려워졌으며 개혁을 실천하는 것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정치적인 견해차는 이제 원칙에 관한 차이가 아니며 추상적인 이상은 힘을 잃고 말았다. 정당은 국가에 비유하자면 과두정 내지 독재정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것이 모두
정치 쇠퇴의 증거이다. 현대적 성장의 대표적 유형은 대도시이다. 대도시에는 최대의 부가 있고 최악의 빈곤도 있다. 국민 정부가 가장 타락한 곳도 바로 대도시이다. 미국의 모든 대도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귀족적인 국가와 다름없는 분명한 지배계층이 있다. 이들은 돈으로 지지 세력을 형성하고 선거의 후보가 되며 끼리끼리 협상하여 공직을 배분한다. 힘들여 일하지 않고 직기를 돌리지도 않으면서 최고급 의상을 입고 돈을 흥청망청 쓴다. 이들은 권력자이며 야심을 가진 사람은 이들에게 잘 보여야 하고 미움도 사지 말아야 한다. 이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깨끗한 생활과 빛나는 재능과 성실한 공공심과 정부 문제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통해 동료 시민의 지지를 얻은 현명하고 선하고 유식한 사람인가? 아니다. 이들은 노름꾼이나 술집 주인이나 정계의 한량이며 심지어 투표를 조작하고 공직과 공무를 사고 파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로마 황제의 근위대가 기울어가는 로마에 가하던 해악을 도시 정부에 가하고 있다. 높은 자리를 원하는 자, 공직을 맡고 싶은 자, 집정관이 되고 싶은 자는 직접 또는 심부름을 시켜 황제의 근위대에 돈을 바치고 또 훗날의 약속까지 하였다. 부유한 기업과 강력한 금전적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의 앞잡이로 상원과 법조계를 채우는 사람도 바로 이들이다. 학교 교장, 감독관, 조세평가인, 주의회 의원, 국회의원이 되는 자도 이들이다. 구체제 하에 프랑스에서도 농촌의 천한 출신이 프랑스군의 원수가 되었는데 어인일인지 오늘날 미국에서는 워싱턴이나 프랭클린이나 제퍼슨 같은 훌륭한 인물이 있다고 해도 주 하원에서조차 진출할 수 없는 선거구가 많이 있다. 이들의 특징은 어쩔 수 없는 저질스러움, 바로 그것이다. 이론상 우리는 분명한 민주 국민이다. 과거 예루살렘에서 성전의 돼지를 희생으로 바치자고 했다면 굉장한 공포와 분노를 자아내었을 것이다. 오늘날 특출한 국민에게 특별한 신분을 부여하자고 한다면 이와 비슷한 반응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가운데 귀족의 덕목을 갖추고 있지도 못하면서 모든 권력을 틀어쥐는 계층이 성장하고 있지 않은가. 보통 시민 중에는 수천 마일이나 되는 철도나 수백만 에이커의 토지나 수많은 사람의 생계수단을 장악하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들은 주지사도 회사원 임용하듯이 지명하고 상원 의원을 변호사 고용하듯이 선택한다. 이들의 생각은 프랑스 왕이 사법부를 지배하던 것처럼 입법부에서 최고의 힘으로 통한다. 이 시대의 근본 흐름은 우리가 벗어났다고 착각하고 있는 구시대의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봉건 제도가 완전하게 지배하던 과거에 하늘나라도 봉건 체제로 조직되어 있다고 생각한다거나 삼위일체의 3위 중 2위가 영주와 영신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시대도 있었으나 기술자 계층과 상인 계층이 대두하면서 봉건 제도는 점차로 붕괴되었다. 그러나 토지가 사유화된 현재의 사회 조직 속에서 공업과 상업이 발달함에 따라 각 노동자는 다시 상전을 모시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는 마치 로마 제국이 붕괴될 무렵 자유민이 지주에게 예속되었던 것과 같다. 이러한 경향에는 예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모든 산업에서 한 사람은 상전이 되고 나머지는 상전을 위해 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한 사람이 상전이고 나머지는 상전에게 봉사할 때 그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제하게 되며 투표와 같은 경우에조차 이러한 통제가 이루어진다. 영국에서는 지주가 소작인의 투표를 대신하고 뉴 잉글랜드에서는 방앗간 주인이 직공의 투표를 대신한다. 철도, 일간신문, 전보 등을 지니고 있는 현대문명이
어떻게 파괴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지만 분명히 사회의 기초는 우리 눈앞에서 서서히 와해되고 있다. 각종 문화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가 미개 상태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변화한다는 믿음을 불어넣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과거의 미개 상태로 되돌아가고 있는 징후가 여기저기에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보자. 야만의 한 가지 특징은 신체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존중도가 낮다는 점이다. 우리 앵글로색슨계 조상의 법에서는 살인죄에 대한 처벌로서 피살자의 계층에 따라 벌금을 다르게 매겼으나 오늘의 법은 계층에 따른 차별이 없고 피살자 지위의 고하나 재산의 빈부를 막론하고 살인자는 다 같이 사형에 처하고 있다. 이것이 야만과 우리 문명의 차이를 나타내는 증거이다. 또한 과거에 해적, 약탈, 노예 거래, 협박 등이 정당한 직업으로 간주되었다는 사실이 그 당시가 미개한 시대였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이런 상태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우리 법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돈을 많이 가진 어떤 자가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 인구와 사업이 번창한 큰 중심지에 가서 자기의 욕망을 달성하고 자수하면 100중 99는 일시적인 구금을 당하는 정도 이상의 큰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고 다만 일부는 자기 재산에 비례하여 또 일부는 피살자의 재산과 지위에 비례하여 얼마간의 손실을 입을 뿐이다. 게다가 살인자의 돈은 보호자를 잃은 피살자의 가족이나 시민을 잃은 국가에 돌아가지 않는다. 소송을 지연하고 증인을 세워 배심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방법을 아는 변호사에게 돌아간다. 그리하여 도둑질을 크게 하는 자는 훔친 것의 일부를 잃는 정도의 처벌밖에 받지 않게 된다고 확신할 것이다. 또 도둑질을 크게 하여 처벌을 받더라도 한 미천 남길 수 있는 자는 마치 바이킹이 항해를 성공리에 마쳤을 때처럼 동료들의 환영을 받게 된다. 자기를 믿어준 사람의 재산을 털거나 과부와 고아의 재산을 털더라도 많이만 털면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부를 안전하게 자랑할 수 있다. 이런 경향은 점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경향은 부의 분배가 가장 불평등한 곳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며 불평등이 심할수록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것이 야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 이와 같이 정의가 파괴되는 예는 모든 분야에서 사법 제도가 무력해지고 있는 현상의 하나에 불과하다. 차라리 법을 폐기하고 제일 원리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은 자기 방어를 위해 치안위원회 같은 기구를 조직하여 스스로 사법 제도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도처에서 볼 수 있다.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지적하기를 피하고 있기는 하지만 민주제도가 완전히 발달한 사회에서 민주제도에 대한 믿음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 민주주의는 한때 국가적 행복의 근원이라고 신뢰되기도 했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 생각 있는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위험을 이해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극복할 수 있는 방법까지는 알지 못하며 제퍼슨의 견해를 불신하고 머콜리의 견해를 수용하기 시작했다. 국민은 전반적으로 부패의 증가에 익숙해져 있다.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불길한 징조는 사람들이 청렴한 공직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청렴한 공직자가 있다면 이는 자기의 기회를 이용할 줄 모르는 바보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즉 국민 자신이 부패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 미국의 공화 정부는 부의 불평등한 분배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따르게 될 과정을 밟아 나가고 있다.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추세의 결과가 무엇이 될지 분명히 알 것이다. 부패가 만성화되고 공공심이 소멸되고
명예와 선행과 애국심의 전통이 약해지고 법이 무시되고 개혁의 가망이 사라지면 고통받는 대중 속에서 화산과 같은 힘이 생겨 어떤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을 계기로 사회를 산산조각 내고 만다. 이런 와중에서 강력하고 분별 없는 자가 두각을 나타내면서 대중의 맹목적 욕구 또는 대중의 광포한 열기를 이용하여 이미 활력을 상실한 민주주의라는 형식을 제쳐놓게 된다. 이렇게 되면 칼은 펜보다 강해지고 야만적인 힘과 거친 광기가 교차하면서 문명은 혼미 상태에 빠져 쇠퇴하고 만다. 내가 미국에 대해서만 언급하는 이유는 모든 거대 국가 중에서 미국이 가장 발전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구식의 법률과 관습이라는 댐이 불어나는 물을 막고 있으며 상비군이 안전 밸브를 억지로 지키고 있는 가운데 해마다 밑바닥의 불길이 뜨거워만 가는 유럽은 어떠한가? 유럽은 진정한 공화제가 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유의 여신이 고요하고 장엄한 모습을 지니지 못하고 파리 코민 당시의 석유 방화범과 단두대와 같은 모습을 지니는 상황에서 공화제로 이행하고 있다. 새로운 미개인은 어디에서 나타날 것인가? 지금도 대도시의 빈민가를 지나가면 이러한 미개인을 수없이 볼 수 있다. 학문은 어떻게 사라질 것인가? 사람들은 독서를 중단하고 책을 불쏘시개나 포장지로 쓰게 될 것이다. 우리 문명이 과거의 모든 문명이 몰락하면서 겪었던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는다면 문명의 흔적조차 별로 남지 않을 것을 생각하면 기가 막힌다. 종이는 과거의 양피지만큼 오래 견디지 못할 것이고 거대한 빌딩이나 기념물도 견고성에 있어 암석으로 깎아세운 과거 문명의 사원이나 거대한 건축물에 비할 수 없을 것이다. 또 발명을 통해 증기기관과 인쇄기가 생기기도 했지만 석유, 니트로글리세린, 다이너마이트 등도 생겨났다. 그러나 현대 문명도 결국 쇠퇴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견해는 지금으로서는 지나친 비관론처럼 보인다.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앞에서 지적한 몇 가지 특수한 추세를 인정할 것이지만 생각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일반 대중과 마찬가지로 현대 문명이 확실하게 진보한다는 깊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믿음을.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진보에서 서서히 퇴보로 변해가는 상황에서는 늘 이런 현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다른 문제에서도 그렇지만 사회 발전에 있어서도 운동은 직선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발전이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쇠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더라도 이를 인식하기가 매우 어렵다. 사람들은 지금까지의 사회의 변화가 진보였으면 앞으로의 사회의 변화도 진보라고 굳게 믿는 경향이 있다. 각 사회는 신념, 관습, 법률, 제도, 사고방식 등으로 이루어진 그물을 짜고 그 그물 속의 개인을 통해 국민성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그물은 해체되지 않는다. 말하자면 문명이 쇠퇴할 때의 진행 경로는 과거의 사회가 발전해온 경로의 반대 방향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를 예로 들어본다면 문명이 쇠퇴할 때 공화제에서 입헌 군주제로 다시 봉건제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독재와 무정부 상태로 변하고 만다. 종교 면에서도 우리의 선조의 신앙으로 개신교로 가톨릭으로 순서대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의 미신으로 나아간다. 모르몬교나 다른 이상한 종파가 그 유사한 예가 될 수 있다. 지식 면에서도 베이컨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지식 계층처럼 되어간다. 문명이 진보의 시기를 거친 후에 나타나는 퇴보는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주목하지 못하며 심지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퇴보를 진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보자.
고전시대의 그리스 미술과 후대의 미술 사이에는 현격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사람들의 취향 변화와 병행하여 이루어졌다. 아니 오히려 취향 변화에 의해 유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에는 취향의 변화에 민감하게 따랐던 미술가가 훌륭한 미술가로 인정되었다. 문학의 경우도 같았다. 문학이 활기없고 미숙하고 딱딱하게 변했는데 이는 허약한 문학을 강하고 아름답다고 오해한 당시의 취향에 순응한 결과였다. 진정 훌륭한 작가는 독자를 잃을 수밖에 없었다. 훌륭한 작가는 거칠고 건조하고 재미없다고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연극도 쇠퇴하였다. 훌륭한 연극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교양 없는 계층이 그 시대의 취향을 지배하여 자신들이 좋아하는 연극을 최선의 연극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종교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미신적인 사람이 미신을 덧붙인 종교를 개선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쇠퇴가 더 진행되어 사회가 야만 상태로 회귀할 경우 그 자체로는 발전이 아니지만 시대의 사정에 맞추기 위한 불가피한 진보라고 생각할 것이다. 예를 들어 영국은 최근 형법을 개정하여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태형을 다시 적용하기로 하였고 미국에서도 이를 옹호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태형이 투옥보다 더 나은 처벌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단지 요즘에 범죄가 증가하고 죄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경향이 뚜렷하여 원시적 형법에서처럼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할 뿐이다. 수사 과정에서의 고문은 로마 문명이 쇠락한 이래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 사회가 거칠어지고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형법 관련 개선안의 하나로서 고문이 필요하다고 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서구인의 의견과 취향의 변화에 퇴보의 징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서구 문명이 중대한 국면에 처해 있으며 사회적 평등의 방향으로 향하는 새로운 출발이 없으면 19세기를 정점으로 해서 서구 문명이 하강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는 많이 있다. 기근이나 전쟁처럼 낭비와 고통을 낳는 산업 불황이 신체 마비가 일어나기 전의 아픔과 충격처럼 존재한다. 토지가 독점된 사회에서 물질적 진보는 필연적으로 불평등을 낳고 이러한 경향이 계속 진행되면 문명은 하강의 길로 접어들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 도처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이 길은 들어서기는 쉽고 빠져나오기는 힘든 길이다. 생존 투쟁의 강도가 높아지고 부를 위한 경쟁에서 남에게 짓밟히지 않기 위해서 온 신경을 긴장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면 사회를 개선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은 줄어든다. 모든 문명국에서 빈곤, 범죄, 정신병, 자살이 증가하고 있다. 모든 문명국에서 신경을 혹사하고 영양이 부족하고 거처가 불결하고 작업이 불건전하고 단조로우며 어린이가 이른 나이에 노동을 하고 부녀자들이 험한 일과 범죄에 물들기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이 늘어가고 있다. 모든 고도 문명국에서 여러 세기에 걸쳐 생활에 대한 기대 수준이 상승해 왔으나 19세기의 첫 사반세기를 정점으로 해서 이제는 하강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모습의 문명은 진보하는 문명이 아니다. 바다나 강의 밀물이 한순간에 썰물로 바뀌지는 않는다. 썰물이 시작되어도 당분간 물은 계속 밀려 들어온다. 태양이 한낮을 지난 것은 그림자를 보아야 한다. 기온은 아직도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류가 썰물로 바뀌면 멀지않아 물이 완전히 빠지게 되고 한낮이 지나면 머지않아 어둠이 오기 마련이다. 이와 같이 지금은 지식이 증가하고 발명이 계속되고 새로운 국가가 형성되고 도시가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인구에 비해 더 많은 감옥과 빈민구호소와 정신병동을 지을 때 문명의 쇠퇴는 이미 시작된 것이다.
사회는 위에서 아래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죽어간다. 그러나 문명이 기울어가는 경향을 어떤 통계치보다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 현재 사회에는 막연하지만 전반적인 실망의 분위기가 있으며 노동자 계층의 고통이 증가하고 불안 심리가 널리 퍼져 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구체적인 대책이 나온다면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직 그런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는 있으나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일반적인 능력은 조금도 나아진 것 같지 않다. 보호무역주의나 그 밖에 이미 드러난 정부의 과오로 되돌아가려는 반동이 이를 입증한다. 철학계의 자유사상가라고 해도 현재 문명 세계를 휩쓸고 있는 종교관념의 대변혁을 보면서 이 엄청난 사실이 중대한 관계를 가진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관계의 내용은 시간이 흘러야 알 수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상은 종교의 형태상의 변화가 아니라 종교의 근원이 되는 관념의 부정이자 파괴이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자체 속의 미신적인 요소를 씻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세상에 나왔을 때 우상 숭배가 죽어갔던 것처럼 대중의 마음속에서 그 뿌리부터 죽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를 대신할 만한 것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전능한 창조주와 내세에 대한 근본 관념이 일반인의 마음속에서 급속히 약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이 그 자체로 전진이든 아니든 간에 종교가 세계 역사상 맡았던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현재 진행 중인 변화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세계 역사를 통해 드러난 인류의 뿌리 깊은 특성이 급속하게 변하지 않는다면 어떤 강력한 작용과 반작용이 준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과도기에는 언제나 이러한 단계의 사상이 존재했었다. 규모와 깊이가 덜하지만 프랑스 대혁명 전에도 존재했다. 그러나 우리 문헌의 동향을 파악하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과 이런 주제에 대해 대화를 해보는 사람이라면 유물주의적 관념이 단순히 표면만이 아니라 밑바닥까지 뒤집어 엎고 있음을 알 것이다. 현재와 같은 정도로 종교적 관념이 파손된 시기는 영화롭던 고대 문명이 쇠퇴하기 시작했을 무렵이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생각 있는 사람은 어떤 변화가 반드시 오고야 만다는 것을 분명히 느낀다. 문명 세계는 대변혁의 벼랑 끝에서 떨고 있다. 여기에서 약진하여 지금까지 꿈도 꾸지 못했던 새로운 발전의 길을 열지 않으면 벼랑 아래로 떨어져서 야만 상태로 되돌아가고 말 것이다.